오늘 사업 설명해 주실 분은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이성경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이성경 사장님이랑 항상 이렇게 미팅에서 만나 뵙게 되면 진짜 저분은 아메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가슴 깊숙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이성경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성경입니다. 전국에 계신 브릭스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진짜 부산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되게 불안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된 그 이슈가 사실 오미크론이잖아요. 여기 부산도 진짜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납니다. 오늘 하루에 14,00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거든요. 지금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다. 너는 왕따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아이들 코를 쑤셔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지 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2020년 초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햇수로 3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함께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오면 더 큰 게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미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왜 눈만 보이니까 되게 예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은 QR을 찍지 않지만 백신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가 신분을 확인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사실 어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좀 개운한 기분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잠을 못 잤냐면 두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한 가지는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강아지를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를 떨어져 와가지고 밤새도록 낑낑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미팅에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감과 또 불안함과 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미팅에 들어오셨을 텐데 아까 서은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매력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매력을 어떤 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신이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신나는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 나한테 온 거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저는 사실 아메이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제가 만난 아메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사업 설명은 우선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아까 그 본사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마치 달리기 하기 전에 그 기분 있잖아요. 땅 하기 전에 그 기분으로 계속해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아메이하는 것을 신기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은 저를 오래 봤잖아요. 저는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다닐 때 그 교양 과목 수업 들어가면은 저는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부르면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집중도 너무 불편해서 제 친구에게 대답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그런 걸 불편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성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되는 게 싫은데 사실 아메이는 뭔가요? 아메이는 사실
바로 집중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메이를 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 막 관심이 집중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초이스 한 권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사업하나? 이렇게 하면서 집중되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의외의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았어요. 친한 사람도 몇몇. 제가 905호 살았는데 906호에 있는 동생.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두루두루 사귀는 게 아니라 박 집사님. 요렇게 그렇게 친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셋이니까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큰애를 키울 때는 맞아요. 열심히 그런 학부모 모임에 갔죠.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어딘가요? 부산이죠. 근데 경상도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목소리가 크고 말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 모임에 갔다가 정말 그 기가 빨려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알아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그렇게 학교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애를 그렇게 겪고 나니까 둘째는 정말 모임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 엄마였어요. "민혁이 엄마 누구냐?" 할 정도로 정말 가지 않고 학교 모임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명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명단 없지 않나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결단하신 분들이 용기를 내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명단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단이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도 아메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고 그냥 평범하게 교육받고 그냥 스탠다드하게 쭉 그냥 저는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온통 월급쟁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아니면 공무원, 회사원.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냐면 저희 그 집안은 전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던 저는 제가 이제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공무원일 때 1996년 3월 1일에 결혼을 합니다. 저랑 남편은 동갑인데 22살에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군인이고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22살에 만나서 27살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엄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말릴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뭐라 했냐면 진짜 헛똑똑이를 낳았다. 왜냐면 남편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한 생각 내가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결혼을 해서 현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엄마는 아시고 계셨고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자식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후로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거쳐온 직업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업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직업을 거쳐왔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성실한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13가지를 거쳤을까. 결혼 전에는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13가지는 좀 심하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열심히는 살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재미가 없으면 지루해지면 못 견디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 하고 신나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출퇴근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전에 눈 온 날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고 오는 시간이 막 가면서 4시간, 오면서 뭐 1시간 이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출퇴근이 싫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고서 진짜 출퇴근하는 삶이 싫고 일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27살이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저한테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말 부부 그만하자 하고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퇴사를 하겠다는 저에게 남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것을 권했지만 저는 진짜 맞벌이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 언니들이 다 맞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아기가 아프면 전화기를 이렇게 밑에다 들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너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쿨하게 명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나섰죠.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저는 인서울은 못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날것의 삶이 시작이 되죠.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고 출퇴근하던 삶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치죠. 제가 취미가 십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심심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실을 사려면은 그 동네에는 실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리시까지 가야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뭐 이 동네 되게 후지다. 친구들은 제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으니까 되게 좋은 데로 이사 갔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되게 후지다. 실 살 것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네가 차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친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십자수 가게를 오픈해요. 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냐면 남편한테 속았더라고요. 남편이 먹여 살려준다고 했는데 못 먹여 살려주더라고요. 강사는 수업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저도 대학을 다녔지만 방학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방학 때는 수입이 없어요. 방학 때는 강사는 제로의 수입인데 뭐 번역을 하거나 책을 써서 근근히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가게가 그럭저럭 되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랑 무척 친한 언니, 단골 언니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야금야금 빼내서 저보다 더 큰 가게를 그 동네에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십자수도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다니면서 얻어가지고 가게를 차린 케이스여서 그 언니는 저에게 정보를 빼내서 동네에 오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오픈하고 나니까 한 2개 정도 가게가 더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나눠 먹기가 되니까 수입이 되지 않고 이제 무슨 핑계를 대서 가게를 접나 하고 궁리하고 있던 중에 둘째가 생겼어요. 그 핑계로 가게를 정리하죠. 그렇게 저의 퇴직금은 날아갔습니다. 건지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약속을 했어요. 10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남편은 인서울을 포기하죠. 왜 인서울을 포기했냐면 남편도 본인 학교에 남고 싶은 로망이 있었지만 박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방으로 가자라고 했고, 사실 서울도 사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10년 만에 남편이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 부산을 오게 돼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남편이 뒷바라지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왠지 슬퍼 보이잖아요. 남편이 뒷바라지 한다 그러면 왠지 떡 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싫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되고 나니까 제 안에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도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저의 삶은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본 재산이 있으시고 저희는 그냥 생계형 교수였던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직업은 보육교사였어요. 보육교사인데 아까 앞전에 화면에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시간제 선생을 했어요. 10시 출근해서 2시 퇴근하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는데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고민의 밤이 깊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 새 아이의 엄마고 맏며느리고 친정 엄마에게는 하나뿐인 딸, 그리고 등등. 제 앞에 놓인 많은 숙제들이 풀 방법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남편은 철이 없습니다.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 저 혼자 고민하는 그런 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다, 남편보다 잘났었다, 이런 말들이 아무 의미 없고 뭐를 해도 자신이 없고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두려운 그냥 전업주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너 공부 다 하고 나면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나 하고 싶은 거 못 하더라고요. 아이가 셋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누군지, 뭘 좋아했는지,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아메이가 수없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메이가 이 카다로그인데요. 2010년에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 남편 친구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부부가 부산에 갑자기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아메이에게는 꺼내지도 않고 저희 테이블 위에다 이 초이스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간 다음에 딱 보고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2%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2%만 아메이 초이스를 모르대요. 98%는 보는 순간 아메이인지 안 돼요. 저는 그냥 98%였던 거죠. 얘 아메이 하나 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게 뭔데? 다단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남편이 글씨로 정하은이라고 이름을 썼잖아요. 그때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막내 이름을 여기에다 지은 거예요. 짐 정리를 하다가 얘를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기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메이는 제품을 들고 와서 저한테 거하게 거절을 당했죠. 저는 알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건을 팔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동생이 가져온 유산균도 올 때마다 냄비에다 뭘 자꾸 해갖고 오는 겁니다. 냄비를 왜 갖고 오지? 저는 그때 그 친구도 냄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피자를 했으면 예쁜 포장을 해서 갖고 오지. 왜 냄비에다가 피자를 들고 오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말을 못했죠.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팔려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었지만 제발 너만 와라. 아메이 좀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여러 해 진행을 했는데 저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진짜 지독한 고집쟁이였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여유가 없었어요. 네 번째 찾아온 아메이는 제가 마지막 직업이었던 어린이집 교사를 하던 시절에 지인의 연락을 통해 찾아오게 돼요. 맨 처음에 연락은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오케이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눈빛이 계속 딴 생각을 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언제 아메이를 얘기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얘기는 안 듣고 내 마음속에서 언제 아메이를 꺼내지 하는 그 눈빛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내놓은 아메이 카다로그. 당연히 거절했죠, 저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이런 거 싫어해. 제품도 안 쓸 거고 나 카다로그도 나 주지 마.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못 보지 않나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꼭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 곁에 계세요. 이런 사람 사업합니다. 거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날 거하게 거절하고서 저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906호 동생. 그 동생은 하루의 일과가 퇴근한 저랑 커피 마시는 게 이제 하루의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녀를 만나서 내가 오늘 아메이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언니 아메이는 문 열어주지 마라. 걔들은 물면 안 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언니 아메이에서 사춘기 샴푸라는 게 나온대. 근데 그도 사춘기 딸을 키우고 있었고 저도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데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눈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안과를 계속 다니시는데 안과에서 오메가를 계속 먹으라고 했대요. 근데 오메가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름을 했을 때 그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안과 선생님한테 오메가 좀 끊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주변에 혹시 아메이 하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아메이 오메가는 비린내가 좀 덜하다고 하던데요.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거 외딸이거든요. 외동딸.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오늘 아메이 데이인가? 이러면서 오메가랑 사춘기 샴푸를 그 다음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제가 퇴근이 2시였는데 2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 말고 너네 대장을 만나게 해줘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대장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저는 항상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왠지 저에게 그 카탈로그를 갖고 왔던 그 친구는 잘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죠. 그때 그 4시에 약속을 잡은 거예요. 저희 동네에 커피숍 사장님이 아메이의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생각했죠. 다단계 것들을 진짜 내가 만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며 만난 박선영 사장님. 그리고 듣게 된 아메이 이야기. 사실은 2번째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뢰 쌓기를 한 거죠. 지금 보면 다시 아메이를 듣고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풀고 있는 그녀의 삶이 나는 앞에 놓여진 풀지 못한 숙제들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숙제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데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풀고 있다. 그러면서 아메이가 왠지 그 숙제를 풀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좋아서. 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좋았을까? 그거는 바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 그냥 당장에 내 앞에 놓여있는 새 아이에 대한 교육, 삶에 대한 숙제가 아닌 그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꿈을 어쩌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혼자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박선영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사업할래요 한 게 아니라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알겠고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었는데 둘째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거든요. 진짜 안 해본 게 없고 그랬기 때문에 지쳐 있었을 때 아메이 사업가가 아닌 동네 애기 엄마가 그냥 언니 아메이 정수기가 아토피에 좋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메이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죠. 만약에 우리 둘째 아토피가 얘 때문에 좋아지면 사업할래. 설치하고 열심히 먹였고 사진에 보면은 저희 아들 사진이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왼쪽 상단에 보면 이게 15일 먹였을 때 딱정이가 짓고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전에 굉장히 심했던 사진은 없어요. 찍을 수 없죠. 너무 아픈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한 달 먹게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이제 아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는 결단을 해요. 3가지를. 첫 번째는 성실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메이를 알아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자. 그건 뭐냐면 출근하듯이 일하자. 그리고 또 쉬는 날도 집에 있지 말자. 그리고 둘째는 교회에서 하지 말자.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왜 그랬냐면 전 너무 불편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불편해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교회는 건드리지 말자. 근데 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명단이 없으면서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드세요. 교회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해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구마구 건드세요. 저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울지 말자.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3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은 힘든 거라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래도 울지는 말자. 근데 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 굉장히 많이 울어요.
뭐만 하면 울고 있어. 잘 웁니다. 근데 힘들어서 울진 않아요. 저는 제가 울고 있는 이유는 고마워서, 사실은 좋아서, 그리고 감사해서 요즘은 울어요. 끝날 때까지 울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최윤정 사장님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초보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의 시선이 두렵다. 인맥도 없는데 다 잃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경 사장이 만약 진짜 어려워졌을 때 매달 따박따박 10만 원씩 넣어줄 사람들이야?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 따위 밀어내자 이렇게 매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언니의 고양이 사진인데 저는 정수기 전달하면서 정말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 고양이는 이 스프링물 외에는 안 먹는데요. 게다가 얘는 떠준 물을 안 먹고 이렇게 흐르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터 갈면 체크해다 주잖아요. 이 언니는 98%로 써요. 계속 흘려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편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비염도 있고 건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선은 정수기로 잡았어요. 정수기가 이제 아들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 본인이 막 물을 저희 남편 연구실 앞에 청땡 정수기가 굉장히 큰 얼음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서 남편은 뭐를 하냐면 손 닦아요. 화장실 너무 멀다고 손을 닦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염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남편에게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스카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코피를 잘 썼거든요. 근데 아이들 방에 하나씩 다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잠들게 도와주는 청정기 스카이. 저는 요리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 교실을 합니다. 이 아메이 퀸 냄비로 쉽고도 고급스러운 요리를 하고 가족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서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캘프. 사실은 이게 저희 작년 9월에 출시가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이게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LG 거를 담아놨다 장바구니에 자기 뒷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뒷머리가 휑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꿈도 꾸지 마라. PB 없는 제품은 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고맙게 9월에 아메에서 이 스케일프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세대를 샀는데 세대가 다 나가 있거든요. 막 제주도도 가 있고 막 이런데 저희 남편이 제발 그만 빌려줘라. 자기 좀 쓰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제가 요즘에 애장하는 스케일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운동 굉장히 싫어합니다. 숨쉬기만 하는 저에게 제가 이제 사업자라서 어쩔 수 없이 라이더를 구매를 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타지만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걔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아메이는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150kg 따면 뭐 준다고 해가지고 저 물질에 약하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150kg 탔어요. 근데 쇼니 자전거 사신 분들 이런 프로모션 있나요? 없습니다. 아메이는 팔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줘요. 잘 달려야 해요. 이걸 옷걸이로 쓰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렌탈을 합니까? 렌탈이 생활에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스케일프, 라이더, 또 이번 3월, 4월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청정기 스카이까지 장기 할부를 해주는 센스. 이 센스 넘치는 회사가 바로 아메입니다. 아토피 때문에 저를 사업시킨 둘째가 올해 고3이에요. 매일 아침에 6시 반이면은 이제 학교로 가거든요. 이제 스터디 카페도 가고.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열심히 챙겨 먹는 틴즈팩. 그리고 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옥타코사놀. 이거를 항시 먹어요. 왜냐면 얘를 먹어야 오전에 눈이 떠진다. 마치 우리가 카페인을 먹듯이. 그렇게 옥타코사놀을 너무 좋아하는데 바로 이 건강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농장에서 씨앗부터 관리해서 완제품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죠. 또 이런 아메이라는 회사는 뭐냐? 1959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창업을 하시면서 아메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시간 에이다의 굴뚝 없는 건강한 공장에서 6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뭐 하자는 사진 직접 생산하는 회사의 그림입니다. 아메이가 뭐 하자는 거냐면 마트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가입을 하고 마트를 바꾸면 우리가 매일 소비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생필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메이가 다단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메이를 소개시켜주는 그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 아메이를 가져온 스폰서라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저의 친구 A, B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그냥 구매 생필품을 바꿔 쓴 거예요. 생필품을 모두 바꿔 썼을 때 얼마씩 돈을 받냐. 여기 보면 이제 보너스 테이블이 떴죠. 여기 보면은 소비를 한 그것에 대한 1차 보너스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제 친구 A, B는 20만 PB를 써서 6,000원씩 한국 아메이 해서 매달 14일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여기 보면 저도 저에게 그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총 PB. 그러니까 아메이는 카탈로그를 열면은 제품마다 포인트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이게 전체 저의 그룹 PB가 60이에요. 60은 6%라서 6636에서 36,000원인데 저의 친구 A하고 B가 소비를 했잖아요. 이들에게 6,000원씩 떼어줬기 때문에 12,000원을 뺀 24,000원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저에게 아메이를 가져다 준 이 친구는 얼마를 벌까? 얼마를 벌길래 내가 너의 대장을 소개시켜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왜 대박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그 사람의 수입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그룹 PB 80도 6%이기 때문에 68에 48, 48,000원인데 이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룹 PB 36,000원 이것을 빼요. 그래서 12,000원. 모두 소비했죠. 소비한 건 똑같죠. 근데 저에게 아메이를 가져 소개해준 그 친구는 한 번의 광고를 했고 저는 두 번의 광고를 했더니 아메이에서는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게 저는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마지막 직업이었는데 제가 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4시간을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낮잠 시간이어도 낮잠 안 자고 다른 거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 말고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어린이집에 다른 선생님이 가면 저번에 왔던 이성경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시던데 라고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할 자신이 있거든요. 노력순이라는 이 부분이 저를 가슴 뛰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 얘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희 남편이 저랑 친구잖아요. 22살 친구 때 만났기 때문에 얘가 드디어 다단계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말리려면 저는 이제 고집이 세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말릴 방법은 이론적으로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아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아메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릴 일이 아니라 응원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바로 수입의 그 원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아메이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뒤지거든요. 네이버를 뒤지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설명해 준 게 아메이는 유통 광고료의 일부를 소비자나 너처럼 사업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기금화 시켜 내어놓은 거야. 내가 가져오는 파일을 넓히는 거야. 나쁜 돈이 아니야.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야. 건강한 돈이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수 안정적인 직업 아닌 거 다 아시죠?
저희 남편이 자기 언제 학교 그만둬도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제가 늦는다고 이제 가족톡에다 올리면은 집에 와서 아이들을 챙기고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 아메이가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198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꾼 제품이나 기술이나 비즈니스 리더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1993년에 이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주황색 틀이 있죠. 이 주황색 틀은 뭐냐면 세계에서 아메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의 조직도인데 만약 아메이가 다단계, 그 불편한 다단계라면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큰 한간, 작은 한간, 큰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서도 없죠. 너무 늦게 나왔지만 왕관을 달았고 일찍 나왔지만 작은 동그라미이고 어떤 순서도 질서도 없는 일입니다.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불편함이 뭔가요? 파는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입하고 제품을 쓰고 소비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제품을 가져다 주는 일로 보여서 자꾸 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메이에서 주는 보너스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제품을 쓰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받는 보너스는 1차 보너스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13가지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13가지 보너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파트너 후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 용기를 주는 일이어서 저는 이 일이 진짜 보람 있고 신이 납니다.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종일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사업한다는 게 신기하고 보통 왜 밖에서 많은 말을 하면 집에 와서 후회하잖아요. 아,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말 괜히 했어. 라고 후회하는데 아메이는 말을 많이 하고 와도 후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하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아마그람이라는 잡지인데 여기에는 승진을 하면 사진을 실어주는 잡지거든요. 여기 보면 흑백으로 실려있는 사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승진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승진을 하신 거죠.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19년 9월부터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생겼어요. 본인이 9%를 하는데 120만 PB거든요. 그게 포인트를 120만 포인트인데 세 레그가 3% 이상이면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주는 건데 아메이에서 뭘 주냐면 브론즈 키트라는 정말 여기에는 예쁜 선물들이 잔뜩 담겨서 오더라고요.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15% 이상을 하는데 세레그가 6% 이상이면 브론즈 빌더라는 펜을 주는데 수입은 달성월 후원 수당의 30%를 더 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줄까를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가 BF, BB를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핑크색 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핑크색에 보면은 3명의 평생 친구를 찾은 그림이에요. 3명의 내가 평생 여행 같이 다니고 평생 매일매일 만나도 너무너무 즐거운 나의 평생의 친구를 찾으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해가지고 연간 1억에서 1억 5천. 그리고 요 하늘색 틀을 보시면 6명의 평생의 친구를 찾으면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해서 연간 3억에서 3억 5천의 수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란 틀이 있죠. 12명을 평생의 친구로 찾으면 연간 10억에서 12억. 제가 처음에 최윤정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친구를 잃는 일 아니냐,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망치는 일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말 평생 함께 할 친구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혈액형을 묻지 않고 MBTI를 묻지 않습니까? MBTI 다 해보셨죠? 여러분 결과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낯설고 제가 정말 그래?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검사를 다시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아이가 숨어 있어요. 아메이에서는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용기를 내봐. 라고 말을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혹시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길들여오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한계를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다가 집어넣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10억의 꿈을 꿉니다. 저는 그 꿈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제가 사는 곳이 부산에 있는 정관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그 복권방이 있습니다. 여기 1등이 3번 나왔대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그 가게 앞에는 정말 또아리를 틀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로또 복권을 삽니다. 저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이 암에 의해서 내 꿈을 향해서, 그 10억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이런 괴물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루즈한 사람이었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제일 우울했던 건 뭐냐면, 남편 없이는 안 되는구나.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슬펐어요. 제가 뭔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해도 결국은 남편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인공 아니고 누구의 아내 누구.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10억의 꿈을 꾸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 남편보다 더 잘날 수 있다. 저는 이성경의 남편 아무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남편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삶이라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메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겠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꿈꾸시면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들이 있지 않았나요? 스스로를 믿고 본인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숨어있는 괴물이 있더라고요. 그 괴물을 오늘 깨워보시면 어떨까? 그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고 여러분 해보시면 진짜 너무 재밌는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 관심 없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를 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기회를 알려줄게. 내가 보여주는 기회를 잡아보지 않으련 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정말 이성경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이성경 사장님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느껴졌던 그런 사업 설명이었습니다.